먼저 스플라인부터 하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은 자유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곡선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스플라인 그리고 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한번 해보시죠. 스플라인 보시면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곡선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를 누르면 피트라는 방식과 CV라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트라는 방식은 정점을 통과하는, 내가 클릭했을 때 해당 정점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그려지는 걸 피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을 그려보죠. 100mm, 100mm, 그 다음 100mm 이런 식으로 100mm를 그러니까 100mm 되는 선들을 이렇게 쭉 그려보시죠. 지그재그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봅니다. 두 개를 그려보시죠. 여기다가 스플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기왕이면 색상도 바꿔볼까요? 그래야 조금 더 보기 편하겠네요. 스플라인, 메소드, 피트 커브. 자,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 자, 이해되시나요? 해당 정점을 통과하면서 곡선을 이렇게요. 정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곡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피트 커브. 그에 비해서 CV 커브는 접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으로 이어지는 곡선, 이게 CV 커브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스플라인, 여기 끝에 오브젝트 있죠? 오브젝트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플라인 커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스플라인은 어디다 쓰느냐? 이럴 때 씁니다. 자, 라인, 그 다음에 스플라인. 그리고 메소드를 피트 커브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 트림, 이렇게요. 건축물에서 단면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건축물의 단면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그리다 보면은 전부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잘라서 안쪽을 보고 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라고 표시할 때 이렇게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그리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음은 도넛입니다. 도넛은 우리나라 말 없어요. 그냥 도넛입니다. 도넛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 두 개 들어가 있죠? 근데 이렇게 도넛 그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넛을 쓰면 안쪽 지름과 바깥쪽 지름 두 개를 물어봐요. 자, 드로우 메뉴에 보면 여기 도넛 있고요. 자, 도넛 명령어 실행하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즉 안쪽 지름을 물어봅니다. 100mm.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200mm. 자, 도넛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도장 찍듯이 이렇게 딱딱 찍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제가 2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를 100으로 하죠. 어떤가요?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하고 바뀌었죠? 괜찮습니다. 캐드가 알아서 바꿔요. 이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20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200. 인과 아웃이 똑같아요. 이러면 원을 그립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200.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어냅니다. 자, 세 가지의 경우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엘립스에 대해서 알아보죠. 엘립스는 타원이라고 합니다. 타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은 이렇게 동그란 원을 이렇게 납작 누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타원을 이야기할 때 장축, 그 다음에 단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수학 시간에 저는 타원의 방정식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긴 축을 장축, 그 다음에 짧은 쪽을 단축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원이라는 건 원을 이렇게 납작하게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이렇게 납작하게 눌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것, 이쪽을 장축, 이쪽을 단축.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쪽이 단축, 이쪽이 장축.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캐드에서는 장축, 단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축, 또 다른 축. 이렇게 얘기해요. 엑시스, 어더 엑시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값을 넣을 때 두 개로 넣습니다. 이렇게 장축에, 그러니까 축의 끝점 두 개를 넣습니다. 축의 끝점을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다른 끝점에, 그러니까 다른 축의 끝점을 넣게 되면 돼요. 자, 라인을, 자, 우리 X라인 기억나시죠? X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고요. 서클, 하나는 반지름 100, 하나는 반지름 200. 자, 트림으로 해서 자,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축과 짧은 축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시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타원을 그릴 때 타원은 중심선 두 개가 서로 길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넣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간점이 찾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넣습니다. 여기 두 개까지 넣을 필요가 없고. 자, 엘립스. 그러면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을 입력해 달랍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어더 엔드 포인트 오브 엑시스, 축의 또 다른 끝점이요. 자, 지금 중간점부터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distance to other axis. 또 다른 축이죠.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축. 클릭해주면 타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엘립스. 보시면 센터 방식이 있습니다. 센터 방식이라고 하는 건 타원의 중심점에서 끝점, 끝점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센터를 누르면 캐드가 물어봐요. 타원의 중심점을 입력해달라고. 타원의 중심점을 입력하면 엔드 포인트 오브 엑시스, 축의 끝점이요. 그 다음 distance to other axis, 또 다른 축의 끝점. 그러면 이와 같이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타원은 언제 그릴까요? 타원이 그려지는, 그러니까 타원을 언제 그릴까요? 언제 타원이 나올까요? 갑자기 멍해지죠, 그죠? 자,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설날에 떡국떡을 먹죠, 그죠? 근데 저 어렸을 때 떡국떡을 안 사고 가래떡을 이렇게 사와가지고 꾸덕꾸덕하게 말린 다음에 그거 이렇게 칼로 썰어서 먹었습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 떡국떡이 타원입니다. 그 떡국떡이 타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원 기둥을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그때 나오는 단면이 바로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원 기둥이 있어요.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이때 나오는 단면이 바로 타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얘를 옆으로 이렇게 연장시켜 볼까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100mm.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일치시켜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뭘 일치시켜야 돼요? 이 원이 지니고 있는 중심점.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쿼드란트 포인트. 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타원을 그릴 때 이렇게 맞추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맞출까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방법을, 자, 먼저 X라인으로 그립니다. 자, 45도고요. 0도, 45도, 90도. 트림으로 자르고요. 옵셋 100mm. 적당히 선을 띄워서 수평선을 그리되 45도 사선이 만나면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옵셋 100mm. 자, 서클 여기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지금 그린 이 선이 바로 중심선입니다. 그럼 얘는 필요 없겠고요. 트림.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게 뭐냐면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정투상이라는 겁니다. 설계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이 그리는 게 얘가 정투상 그리는 방식이에요. 45도 사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얘가 45도 사선이고 수평선과 만났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시면 돼요. 수평선을 선으로 그리시다가 여기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45도 사선은 이 거리가 똑같게 나옵니다. 자, 간격은 100mm입니다. 중심선에서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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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m. 그럼 요 간격은 적당히, 요만큼은 적당입니다. 원과 만나서 여기가 적당히 똑같은 간격이 떨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번엔 각도를 45도가 아닌, 45도로 하면 타원이 아니라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45도가 아닌이라고 했습니다. 자, 30도로 했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150도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150도로 잘랐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뭐가 맞아야 돼요? 원의 중심이 일치해야 됩니다.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즉 이쪽에서는 여길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선과 마주치는 부분, 여기가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선이 타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 다음 요 끝점이 결국은 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45도 사선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 있는 45도 사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 다시 말하면 중심선과 일치하는 포인트, 이렇게 4개를 찾아야 됩니다. 원과 중심선이 일치하는 이 4개의 포인트를 여기서 찾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포인트들은 어때요? 중심선과 일치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4개의 포인트는 어때요? 여기에요. 여기 있는 이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이, 이 2개의 선이 바로 여기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포인트는 이 점이라고 그랬고 여기 있는 포인트는 이 점이라고 했어요. 선을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타원의 자리입니다. 엘립스 끝점, 끝점,
그 다음 끝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타원을 그린 다음엔 필요 없는 선들은 삭제하면 돼요. 트림으로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래떡이 이렇게 있고 45도 사선으로 잘랐을 때 가래떡이 잘린 면, 이게 타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쓰고, 기계 쪽보다는 특별히 어디서 쓰냐면 CAT 2급 시험 볼 때 얘가 나와요. 우리가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격증 중에 CAT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국 생산성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거기에 CAT 2급에 보시면 이렇게 타원을 그리는 문제가 2개 나옵니다. 작년까지는 1개소를 그렸는데 올해부터는 2개소를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 그리는 방법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아크를 그려보죠. 이렇게 찾아야 돼요. 여기 안에 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엘립스 끝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요. 결국은 이 원을 가지고 빗면으로 잘려진 중심점을 찾아야 되고, 여기 쿼드란트 점을 찾아야 되고, 쿼드란트 점을 찾아야 됩니다. 또 원의 쿼드란트 점과 쿼드란트 점을 이와 같이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야 비로소 타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타원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네.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굳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타원은 결국은 원에서 시작하거든요. 결국은 원에서 시작하니까 중요한 건 타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이 일치해야 되고, 타원의 쿼드란트 점, 저 4개가 원의 쿼드란트 점이랑 일치해야만 찾아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요령을 쓰면 포인트 3개만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해요. 우리는 처음 그려봤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전부 다 설명한 겁니다. 자, X라인을 그려봅니다. X라인 0도, 90도, 120도 이렇게요. 자, 이렇게 X라인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조금 더 한다면 서클 반지름 50mm
이렇게요. 반지름 50mm인 원까지 그려봅니다. 그리고 원을 지워주세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아크를 할 겁니다. 호를 그릴 건데 호를 그리는 방법은 무조건 점 3개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점 3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이요. 점 3개를 넣으니까 호가 하나 그려졌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아크를 시작할 때 스타트 포인트를 넣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2포인트 아크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점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치면 마지막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포인트 아크를 그릴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아크라는 명령을 여기서 실행하게 되면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리본 메뉴로 봅니다. 여기 리본 메뉴에 보시면 아크가 명령어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3포인트가 우리가 처음에 한 거고 컨티뉴가 두 번째로 한 겁니다. 점 3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요. 스타트 포인트,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서드 포인트 이렇게 점 3개가 무조건 들어가는데 근데 가만히 보시면 중복된 게 있습니다. 이 위에 여기 있는 3개와 여기 있는 3개가 중복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입력하는 점하고 두 번째 입력되는 점이요. 위에 걸 보면 첫 번째 입력하는 점이 아크의 시작점, 두 번째 점이 아크의 중심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첫 번째 점이 아크의 중심점이고 두 번째 점이 아크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 값이 두 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에 6개만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네, 보시면 스타트란 얘기는 호의 시작점을 뜻하고요. 센터는 호의 중심점을 말하고 엔드는 호의 끝점을 말합니다. 앵글은 각도를 뜻하고 랭스는 현의 길이를 뜻하고 다이렉션은 접선 방향이고 라디어스는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자, 맨 처음부터 해보죠. 스타트, 센터, 엔드입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 그러면 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타트, 센터, 앵글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 사선의 간격이 120도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20도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딱 맞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스타트, 센터, 랭슨입니다. 이 랭슨이 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호를 의미할 때, 우리가 호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나와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 호의 길이는 원 둘레의 길이를 말합니다. 호의 길이, 원 둘레의 길이. 현의 길이는 호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 끝점 있죠. 양쪽 끝점에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자, 현이라는 말이 줄현자입니다. 줄이란 뜻이에요. 이거랑 가장 유사한 걸 찾아보면 현악기라는 게 있습니다. 현악기 아시죠?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예요? 악기 양 끝에다가 줄을 매다는 거죠. 그리고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악기 자체는 약간 이렇게 곡선이 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달아서 당겨 놓으면 팽팽해지겠죠. 그리고 이 줄을 튕기거나 아니면 뭐 활로 이렇게 긁거나 해서 소리 나는 거죠. 네, 호도 마찬가지. 양 끝에서 일직선으로 가면 이게 현이 되는 거죠.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 끝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이게 현의 길입니다. 제가 대략 측정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가
대략 80.06인가 그래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80.6입니다. 86.6mm.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 현의 길이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현의 길이입니다. 랭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현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86.6. 그러면 이 끝에 와서 딱 붙는 거 보이시나요? 엄밀히 얘기하면 딱 붙지는 않아요. 요만큼 떨어져요. 왜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했으니까. 이렇게 86.6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현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서 호가 그려질까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죠. 지름보다 더 긴 값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현이잖아요. 양 끝을 매달아서 일직선으로 간 거리. 이게 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름보다 더 길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아크, 시작점, 중심점. 자, 반지름이 50이었어요. 그죠? 그럼 지름은 100mm네요. 100.01. 100.01이면 되게 작은 수치잖아요. 근데 안 그려져요. 에러가 납니다. 인벌브드 에러가 나요.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다는 뜻이 돼요.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mm. 그러면 딱 반원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타트 앤드 앵글입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예요. 시작점, 끝점. 자, 중심점이 여기였을 때 각도가 120도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60도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중심점의 위치가 일로 오네요. 라인, 끝점에서 중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120, 각도 120.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이에요. 시작점 입력하고 끝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마우스로 각도를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각도를 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접선 방향은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라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우리가 얘를 반지름 50mm짜리로 그렸죠? 자, 특히 얘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자, 보시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그려지나요? 다시 봅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자, 호가 그려진 거 맞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방향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두 개가 똑같은 방향으로 그려진 게 아니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옵션은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른손 이렇게 감싸지면 감싸지는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호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시작점을 찾고 끝점을 찾은 다음 반지름 50. 그러면 이와 같이 호가 그려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와 반대로 그린다면 시작점을 바꾸는 거죠.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았으니 시계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먼저 X라인으로 중심선을 그립니다. 0도 하나,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자, 얘네들은 중심선이니까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원이 있고 디귿자 모양의 홈이 있습니다. 반지름 11이네요. 서클 반지름 11.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홈이 있죠. 이게 뭐냐면 기계 쪽에서 키홈이라고 하는 겁니다. 키홈이라고 해요. 영어로 KEY. 키홈이라고 합니다. 열쇠구멍이란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력을 전달할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러면 여기다 구멍을 뚫고 축을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축을 돌려버리면 얘도 이렇게 같이 돌아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력이 더 빠르게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멍에서 미끄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얘가 돌아가지 못하고 헛도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 헛도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축과 구멍에 홈을 냅니다. 양쪽으로 두 개를 홈을 내요. 이런 식으로 축과 구멍에 이렇게 홈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쐐기를 이렇게 딱 얹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축에도 쐐기가 걸려 있고 구멍에도 쐐기가 걸려 있으니까 축이 돌아갈 때 강제로 돌려버리겠죠. 이걸 키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키가 있어요. 평키도 있고, 그러니까 키의 모양에 따라서 키가 평평하게 생겼다고 해서 평키, 키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반달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쐐기가 됩니다. 여기 쐐기를 이렇게 박아달라는 얘기예요. 이 쐐기는 원의 이 끝에서부터 측정합니다. 원의 끝에서부터 측정하고 여기 값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X라인, 호리젠탈, 그리고 여기 쿼드란트 점에다 클릭합니다. 여기서부터 26mm잖아요. 옵셋 26mm. 그 다음 3mm, 3mm 옵셋합니다. 옵셋 3mm. 근데 지금 제가 선택한 요 두 개의 선은 하얀색 선이잖아요.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반지름 0인 거 확인하고 트림 모드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원이랑 같이 필렛 해주세요. 트림하면 자,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서클을 그리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19.5mm, 그 다음 반지름 25mm. 여기 있는 25mm는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다시 한번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자 옵셋 5mm, 그리고 나머지 중심선들을 삭제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 모양이고, 바로 이 선과 이 원이 만나는 지점에 지름 7mm 짜리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mm, 지름 7mm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클 다이아메타 7mm. 자, 이렇게 6개를 지정하고, 그 다음 선이 이쪽으로 3.5mm, 이쪽으로 3.5mm. 그러면 도합 7mm가 되는 거죠. 옵셋 3.5mm. 자, 다행히 선이 길어서 이렇게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리고 한 번 더요. 옵셋 5mm. 보시면 여기 요 끝에서 여기까지 5mm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mm를 더 옵셋합니다. 이렇게요. 선이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이 5mm 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전부 삭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잘라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 자, 어디서 접하고 있냐면 이 원 바깥쪽에서 접하고 있어요. 네, 그럼 가볍게 트림할 수 있네요. 트림. 자, 이렇게 트림을 해도 좋고, 네, 이렇게 트림을 전부 다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펜슬을 이용하면 돼요. 여기 펜슬하는 기능이 있죠? 펜슬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울타리를 그려서 그 울타리와 교차되는 것들을 다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렇게 호가 들어가요. 호가 들어가는데 반지름 22입니다. 근데 우리가 곧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점에 접하고 이 점에 접하고 반지름 22인 그래서 서클에 TTR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서클에 TTR이 아니에요. 접하고가 아니고 통과하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두 점에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입니다.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손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손으로 설계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자, 먼저 의미를 설명하죠. 자,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 22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점에서 중심점이 22 떨어져 있고 이 점에서 중심점이 22 떨어져 있는 거죠. 맞습니까? 중심점의 위치가 두 점에서 22mm 떨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저 점을 찾아야 돼요. 저 중심점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서클 반지름 22. 여기서부터 전부 다 얼마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22mm씩 떨어져 있는 거죠. 다시 서클 22mm. 교차점이 두 개 나오네요. 네, 중심점이 두 개 나옵니다. 서클 22. 그러면 호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여기도 통과하고 여기도 통과하면서. 자, 반대로 해보죠. 서클 22. 중심점이 여기고 여기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는 것. 근데 바로 이겁니다. 트림으로 자르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첫 번째 방법을 반드시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쓰냐면 시작 끝 반지름이요. 시작 끝 반지름이요. 시작 끝 반지름 22. 다시 볼까요? 시작 끝 반지름 22. 근데 얘는 이 명령어는 시작점을 잘못 지정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완성됐네요.